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잠시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호석 경제부총리 등 청와대 그리고 정부의 강요들이 모두 나와서 오늘 발표될 3개년 혁신 계획을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직접 박근혜 대통령의 발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초 신년 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불균형 등 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 고령화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서는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경제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IMF 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 수출 균형 경제 등 3대 핵심 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다시 한번 힘차게 점화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선 시장 경제, 사회 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습니다.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 경영과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입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업 조정, 자산 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부 정책 사업과 공공기관 자체 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 회계 제도를 확대 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원전 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 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입찰 비리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 계약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 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 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 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 참여가 가능한 공공 서비스 분야는 전국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서 정부 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 경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 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받는 사회가 될 때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최선의 결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제 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 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하도급 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입법화되어서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확실히 정착시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 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권리금 보장 보험을 도입하고 분쟁 조정 기구를 설치해서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꿔야 합니다.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를 강화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 요건을 강화해서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 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 용기 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보장 등 미흡한 사회 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 일용 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
희망 키움 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근로 장려금 지원액도 늘려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창조 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 다른 소질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의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창조 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창조 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주력 산업도 창조 경제로 거듭날 때 그 경쟁력이 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적인 IT 기업 CEO들과 만났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우리의 창조 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창조 경제 타운과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 경제 혁신 센터는 창조 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신화를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 벤처 창업 기업이 중소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은행을 설립해서 대기업 등이 보유한 비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 보증도 폐지할 것입니다. 청년 창업과 엔젤 투자 펀드를 7,600억 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 투자 회사와 공동으로 국내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창조 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 콘텐츠 등은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이고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 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또 이것을 위해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함께 미래 대비 투자와 해외 진출 촉진도 핵심 과제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 대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창조 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R&D 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우수 신진 연구자와 국내 성장을 지원하는 코리아 리서치 펠로우십 제도를 신설해서 대학의 연구 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지적 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소득의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 인터넷, 5세대 이동 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해서 인터넷 기반 융합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기후, 환경, 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정 화력과 친환경 자동차, 탄소 포집, 저장 등의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민간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 시설을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 사업도 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